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글로벌 증시는 다 혼조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방향성이 엇갈렸는데요. 미국 종가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만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2,798포인트, S&P 500이 0.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4%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면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으로 낙폭이 많이 줄어든 내용이고요. S&P 500 지수는 1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4,000포인트 회복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합권에서의 등락이었지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평균 1.5% 하락을 했다가 0.1%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상승폭이 적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이 진정됐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른 섹터, 내린 섹터 비슷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이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1%가량 하락을 하는 흐름입니다. 유가가 계속 밀리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했고요. 반대로 부동산이 가장 강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변한 거는 없지만 워낙에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게 되면서 1.3% 올랐습니다. 그 밑으로 IT가 0.8% 올랐는데요. IT는 이날 반도체가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장주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테슬라가 부진한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내린 종목들이 더 많았고 에너지 쪽에서도 역시 부진한 흐름들이 더 많이 감지가 됐습니다. 나머지 섹터에서는 혼조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속 소화해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이틀 동안 하락한 것을 모조리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소식들이 아주 풍부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가 3.8% 올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AI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쟁사 AMD는 3.9%로 더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VR 시장에서 이 AMD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올라갔고요. 온 세미컨덕터는 어제 시장이 다 밀렸을 때에도 선방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5.5%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BMW와의 공급 계약 소식을 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더 올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1.4% 올라갔습니다. 이날은 반도체의 이런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장비업체의 흐름도 긍정적이었었는데요. 우선 2022년, 작년과 그리고 2030년 이 사이 동안 앞으로에 대한 장비에 대한 매출 이 819억 달러에서 1228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램 리서치가 2.8% 올랐고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1.9% 상승하면서 이날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또 밀렸습니다. 3.0% 하락을 했는데요. 개별적인 악재였습니다. 테슬라의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베른버그 쪽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날 테슬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대형 IT 종목들의 흐름은 한 0.5%를 전후해서 약간은 이제 회복되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애플이 0.8% 올라가면서 비교적 상승폭이 컸습니다. 웨드부시 쪽에서 아이폰 수요와 관련해 아시아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애플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반도체 제조업 쪽에 속해 있는 뭐 쿼보라든지 스카이웍스, 관계 부품사들도 전반적으로 2%, 1%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날 대형 은행주와 중소형 은행주 낙폭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중소형 은행주 쪽에서 조금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장단기 국채금리 수익률의 역전폭이 계속 넓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틀 연속으로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었고 제조업체 쪽에서 머크하고 에브비가 유독 더 많이 밀렸습니다. 2%대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차익 매물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머크 쪽에서는 옵코 헬스라는 그런 회사의 자회사와 백신 개발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에브비는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긍정적인 임상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조금 더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인데요. 이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옥시덴탈 페트롤륨만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반도체에서 온 세미컨덕터만 상승한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우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가스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2에서 한 3% 근처까지 하락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륨은 워런 버핏 효과 덕분에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미국의 교통당국이 다시 한번 이런 사고 때문에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악재로 됐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소방차를 테슬라 자동차가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는 사망했고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은 지금 4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에 들어갔고요. AP통신 측에 따르면 이 오토파일럿 이 사고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시사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밀렸습니다. 3% 하락하면서 $182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최근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박스권의 하단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홀로 강했던 정유주의 옥시덴탈 페트롤륨입니다.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륨의 주식을 추가로 더 샀습니다.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본 건데요. 3거래일 동안 580만 주, 총 3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00억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추가 매입을 계속 하는 거는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탑10 안에 들 정도로 의미 있게 사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주목했습니다. 자, 이래서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6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3월 FOMC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파웰 의장은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10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2월 고용지표 그리고 14일에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등 경제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와 감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월 중 민간 부분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난 점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일부 대기업의 정리해고와 무관하게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미국의 고용 미스터리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급여 서비스 업체 ADP사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분 일자리는 24만 2천 개가 증가해 1월에 11만 9천 개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0만 5천 개를 상회했고 분야별로는 서비스에서 19만 개, 상품과 제조업은 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2월 중 16만, 중견기업에서는 14만 8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늘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75에서 6% 정도로 인상할 확률을 약 35%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전일의 13.1%보다 큰 폭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IMF 총재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러시아 경제가 올해 이후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밝혔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후의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참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IMF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앞으로 최소 마이너스 7%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앞서 IMF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올해 플러스 0.3%, 내년에는 플러스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것은 월드뱅크나 OECD의 예측보다 크게 높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이날 발언은 IMF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스티븐 티안 예일대 최고 경영제 대학원 원장 등은 지난 6월 폴친지의 기고문을 통해 IMF는 푸틴이 스스로 고안해낸 GDP 전망을 따라하고 있다면서 IMF가 어떤 근거도 없이 이 같은 경제적 신화를 신성하게 만들어주고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서둘러 지전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등 우회 무역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속될 수 없으며 조만간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월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9인 이직 보고서, 즉 졸트 보고서가 10만 8천 건으로 전달에 11만 2천 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050만 건보다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00만 건 안팎의 구인 건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가운데 분야별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서 208만 건, 무역과 운송업에서 181만 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는 218만 건 등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지표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시장이 주목하는 오는 10월 고용 보고서 직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으로 이번 보고서는 이번 달 연방준비제도의 FOMC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그 직전에 노동시장의 기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으로 이번 졸트 리포트는 노동시장이 아직 과열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어제도 좋았고 간밤에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었나요? 예, 증권사 BofA가 온 세미컨덕터가 전기자동차 관련 최고의 반도체 주식이라면서 매수 등급을 반복하며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27%나 높은 $100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BofA는 최근 온 세미컨덕터가 BMW 전기차 부문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며 BMW와의 계약이 테슬라, 벤츠, 제기어, 그리고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등 전기차와의 계약에 이은 또 다른 호재라면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여전히 전망이 발휘되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배터리 구동 EV의 채택이 늘고 관련 충전 인프라가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를 주도하면서 이 분야는 강력한 성장 테마로 남아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는 5.5%가 상승해 $83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며 얼타뷰티, 주미에스, 징둥닷컴, 엘포요 로코, 다큐사인, BJ 홀세일, 아메리칸 아웃도어 브랜드, 갭 잉크, 제네스코, 베일 리조트,
내셔널 베버리지, 퓨얼셀 에너지, 그리고 오월버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날 독일이 그리고 영국이 올랐고 프랑스만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독일이 1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면서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제일 긍정적이었었고요. 영국은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틀 연속으로 좀 밀리고 있고 회복 움직임은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이제 이 하락 출발을 했었고 장중 내내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작년 유로존의 4분기 경제 상황이 발표가 됐는데 제로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침체는 모면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좋게 해줬고요. 여기에 연준 총재에 이어서 ECB 총재 역시 강력한 물가 안정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좋은 내용 그리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서로 혼재됐습니다. 자, 다음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밀립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 매파 발언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경제 지표를 계속 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부담이 됩니다. 1.3% 하락하면서 76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발 매수가 들어온 구리는 이날 1.2%대 상승입니다. 하지만 2% 하락하고 1% 회복한 정도의 약한 회복세였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약보합이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추가로 약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지금 장기물인 10년은 0.5bp 상승에 그쳤지만 단기물인 2년물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키워가게 되면서 이제 그제 0.6 그리고 2.3, 1.0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